코스피 5천을 처음 꺼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무려 19년 전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갓 돌파한 시점이었습니다. 3천 정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5천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사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코스피는 최고가 2,231, 퇴임할 땐 2018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을 다시 꺼내들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1000에서 2000 오르는데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냉소가 난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당시만 해도 코스피가 2,500에서 2,600선을 오가던 때였습니다. 5천 이런 허황한 그런 말 이게 아니고 기업을 도와줘야 주식이 되지. 최근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3,200에서 100포인트가 떨어지자 야권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초반에 운 좋게 돈을 벌면 사람은 흥분합니다.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가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5천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유력 정치인들의 신념에 찬 말을 믿고 투자를 멀리했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길 바라며 인버스 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은 경제 전망이 아니라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가 급기야 5천마저 돌파했습니다. 장이 개장하자마자 무섭게 오르더니 장 초반 5,019를 찍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5천 돌파는 코스피 지수가 설정된 지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1980년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989년 처음 1000포인트를 넘고 2007년 2000을 돌파할 때까지 꼬박 27년이 걸렸습니다. 14년이 더 지나 2021년 1월 사상 처음으로 3000P를 넘었지만 이후 4년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2200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는 작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자 한 달도 안 돼 3천을 돌파했고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까지 겹치면서 10월엔 4천마저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년 동안 180%, SK하이닉스는 235%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큰 수혜를 보고 있고 그런 기대로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등 돌렸던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환율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올 들어 1월에만 2조 6천억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1차, 2차, 3차 모두 다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저평가 요인이었던 지배구조 이슈와 그리고 유통주식수 증대를 좀 바꾸는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밀리면서 5천선 아래에서 마감했지만 이 또한 역대 최고치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어느새 16만 원 가까이 오른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지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닌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면야 안착을 하고 좀 더 올라가고. 퀀텀 점프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올랐지만 반도체 같은 대형주들에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소수의 반도체 기업들 혹은 원전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좀 몰린 시장이 아닐까라고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충남 당진의 한 리튬 전지 기업.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리튬 전지의 90%가량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코스닥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했지만 주가는 비례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보면은 조금 더 20에서 30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계속 10이었어요. 10. 저는 자존심 상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펀더멘털이 되면 그 정도 이상은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정부가 정책으로 돕는다면 이런 기업들의 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도 꾀할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모험 자본이라든가 혁신 기업의 투자를 강화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산업 구조 개편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정부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스닥 시장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